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한 번씩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폭군의 셰프입니다. 조선시대, 타임슬립, 왕과의 로맨스,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모든 요소가 다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인 연희군의 실제 모델인 연산군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간신, 여자, 권력, 그리고 쿠데타까지. 드라마에는 담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물론 폭군의 셰프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구독자분께서 실제 인물이었던 연산군에 대해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아마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역사 속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말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조선시대 최악의 왕이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악행과 기행으로 유명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연산군과 관련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표현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 속 장면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역사 속 진짜 폭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드라마의 주인공 연희군은 실제 조선의 왕 연산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보통 조선의 왕은 죽은 후에 그 왕이 쌓은 업적과 인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따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이름을 묘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도 원래 이름은 이도, 세자였을 때는 충녕대군으로 불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상에 널리 이바지한 임금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묘호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경우 묘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위된 왕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폭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묘호가 없이 연산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연산군은 도대체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 사건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는 왕의 명령으로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즉, 연산군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연산군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패비윤씨가 사약을 마시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패비윤씨는 후궁들에 대한 투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독약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발각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왕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왕은 윤 씨를 중전에서 폐위시켰고 결국 사약을 내리게 됐죠.
연산군은 이 사실을 왕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7살이면 어리긴 하지만 엄마의 죽음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록에는 연산군이 나중에야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패비윤 씨가 후궁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연산군에게 전해요. 이 소식에 격분한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한 후궁들을 불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멍석에 말아서 때렸어요. 심지어 후궁들의 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어머니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후궁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산군은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그 죽은 시신을 잔인하게 찢어서 소금에 절여 산과 들에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소름이 돋아요. 이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 죽음에 관련된 200여 명의 사람들을 약 7개월에 걸쳐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연산군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연산군의 끔찍한 만행은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500년 동안 오직 연산군만이 실행했던 형벌이 있습니다. 바로 쇠골표풍, 즉 죽은 자의 묘비를 부수고 유골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누가 이런 짓을 했다면 뉴스와 SNS에서 난리가 날 만한 일인데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주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말에 토를 달거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벌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연산군의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또 연산군은 매일 기생을 불러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무예와 예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노래와 춤, 악기를 다루며 연주하기를 즐겼고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사화 이후로 연산군은 더욱더 사치와 연회를 즐기는데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기생을 불러 파티를 했어요. 연산군을 위해 전국에서 예쁜 여자를 선발하여 궁으로 보내는 채홍사라는 관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폭군의 셰프 드라마에서도 채홍이라며 여성들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당시 뽑혀 올라간 여자의 수가 무려 1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연산군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홍사를 통해 선발된 기생을 운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운평 중에서
최고의 실력과 미모를 갖춘 자를 흥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유래되어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매일 흥청망청 놀기만 해.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사전에서 흥청망청의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가는 대로 무언가를 즐기는 것, 혹은 돈이나 물건을 마구 쓰는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나라를 돌봐야 할 임금이 흥청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연산군을 쥐락펴락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장녹수입니다. 폭군의 셰프에서 등장하는 강목주가 바로 장녹수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속 강목주처럼 실제 장녹수도 처음에 노비였다가 기생이 되어 결국 연산군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연산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뛰어난 노래와 춤 실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연산군의 광기를 두려워할 때 장녹수는 연산군을 아이처럼 달래며 웃게 만들었다고 하죠. 장녹수가 연산군보다 10살 위였다고 하니 30대 장녹수가 20대 초반의 연산군을 다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연산군을 다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연산군을 부를 때 전하라고 부르는 대신 백돌아라고 불렀어요. 백돌은 연산군이 어렸을 때 불리던 애칭인데요. 왕에게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그야말로 사형감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장녹수가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욕을 듣거나 조롱당하는 것도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 둘은 단순한 왕과 후궁의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던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아마도 어머니이자 누나 같은 심리적인 안식처였을 거예요. 심지어 장녹수는 연산군이 마음에 들어하는 다른 여자가 있으면 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산군이 그 여자와 함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신하의 부인이었어도 말이죠. 그렇게 장녹수는 연산군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연산군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실상 조선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의지한 건 사실이었지만 정작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미친 짓을 말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 사람의 말은 연산군이 경청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연산군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장녹수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민심을 잃은 연산군에게 신하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죠.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연산군을 쫓아낸 겁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을 잃고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유배된 지 단 2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 장녹수는 어찌 되었을까요? 반정이 성공하자마자 장녹수는 참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분노한 군중들은 죽은 장녹수의 시체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돌이 산처럼 쌓였다고 하니 장녹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씨의 경우 오히려 백성들의 존중을 받으며 궁 밖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연산군과 장녹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는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 세력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이 정말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인지 등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산군의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히 그가 미쳐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혹은 연산군이 혹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